1910년대부터 30년대 후반대까지 기록을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전부 다 코리아로 돼 있습니다. 국적이 전부 다 코리아로 돼 있다고. 네이티브 오브 코리아 이름 승만리 코리아로 돼 있다. 국적 코리아로 돼 있어요. 그러면 24년에도 코리아로 돼 있습니다. 33년에 하와이로 가는 배 보면 이승만 코리아로, 39년에 전부 다 코리아로 돼 있습니다. 39년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코리아로 돼 있어요. 황현필 씨가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박사의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승만은 일본의 지배 때문에 조선이 이만큼 변화되고 근대화됐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었던 사람입니다. 막 비판해요. 워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신문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근대화됐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독립운동가로서 자격 미달이죠. 이거는 AI가 만든 거 아닙니다.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이분이 육성 그대로 뭐라 얘기하냐면은 미국의 신문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근대화됐다고 얘기하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근대화됐다는 표현 없어요. 영어에 3년 안에 한국이 근대화됐다는 표현이지 일본이 식민지화한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됐다는 표현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하죠. 제가 그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쓴 신화 속의 인물 이승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동일한 영어 기사가 나옵니다. 이 영어 문장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CIA 문장이랑 똑같아. 여기서 황현필 씨가 인용하는 거는 인듀스트리얼리즘에서 끝나죠. 산업화 됐다에서 끝나는데 원래 원문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Seoul can hardly be told nowadays from Cincinnati except for the complexion of its inhabitants.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서울은 오하이오주 즉 미국의 문명화된 신시내티 도시랑 비교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거는 외관, 인종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문명화된 도시라고 서울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 얘기 여기서 왜 했는지 아세요? 문명화되지 않은 조선이기 때문에 지배도 된다라는 일본의 통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2월 2일 워싱턴 포스트의 또 다른 기사에 코리아 크리스타나이징 더 이스트 미국인들 대상으로 이승만 박사가 연설하던 연설이거든요. 이 뭐냐면은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동아시아가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서양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한국이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다. 100년 안에. 위대한 선언입니다. 유대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서양을 적시고 그런 것처럼 그 조그만한 곳 같지만 한국을 냅두면은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It is exact truth.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다. 진리다. 네이티브 코리안 크리스천 그러니까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교회가 지금은 마치 미국과 영국처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지금 일본을 우상화하고 일본 땡큐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서울과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하등 받을 필요 없는 문명화된 나라이며 민족이며 미국처럼 대한민국도 기독교화되고 있고 아시아의 복음화의 전진기지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관성 어디서 나타나냐고? 1913년 한국교회 핍박에서 뭐라는 얘기합니까? 이렇듯 굉장한 교회의 발전은 고금에 없었다. 각국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해서 동양의 첫 예수교 나라로 만들어 아시아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한국교회 핍박에서 쓴 글이 뭐냐면은 1907년에 평양대붕이 있었고 그렇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서 야, 이 한국은 문명화되고 있고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 만세 그게 아니에요. 일제의 지배가 왜 부당한지를 얘기하는 책이잖아요. 이게 일본인들은 절대로 한국인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 한국 크리스천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 왜? 한국 크리스천들은 일본의 한낱 우상인 천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승만은 국내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미국인들아 정신 차려라. 너네 기독교 국가지? 너네 이스라엘 역사 알지? 그게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똑똑히 일어나고 있고 문명화의 기초라 부를 수 있는 기독교 문명이 싹트고 있는데 어떻게 일제의 지배를 용인할 수 있냐 이거야. 지금 규탄하는 거거든. 1914년 2월달에 이승만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태평양 잡지에서 일본을 본격적으로 규탄을 합니다. 정확히 이승만이 왜 반일주의자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황현필 주장이 뭡니까? 이승만의 그 방대한 연설과 논문과 글과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찍 떼내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정말로 친일파면은 계속해서 일본 만세, 일본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요. 일본이 물질적 충족으로 해줘가지고 우리는 개돼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러겠죠. 이승만이 일관되게. 근데 이승만의 주장은 정반대고 1914년 2월에 태평양 자체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고 정신이 타락해 있고 하나도 성장 안에 있는 일본을 완전히 규탄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연 심령의 전진을 많이 주의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고 물질적 발달을 전력하는 자이라. 그러나 그것이 다 외양뿐이다. 심령상 부패한 것은
것을 의구한 100년 전 사람이며 무슨 말이냐? 뭐 잘 나가는 것 같겠지만 뜯어보면은 물질적으로만 지금 잘 나가는 거고 정신적인 부분은 완전히 말도 안 되게 후진적이고 100년 전의 모습이랑 변화가 없다. 실로 그 10년과 성질상 형편을 상고하면 다 요사허탄 사특한 옛적 1인의 정도를 면치 못할 자들이라 옛날 그 일본의 미신적인 요소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절대로 정신적으로 싱크가 맞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한 표현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풍랑이 일어나면 비가 치면 능히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 바로 일본 문명이라는 것이다. 이거 만약에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글자만 먼저 보여줬잖아요. 황인필 선생은 100% 최고의 민족주의자입니다. 독립투사입니다. 이렇게 추앙했을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자초로 일본은 동일한 글입니다. 물질상 진화를 구하는 동안에 조선은 심령적 양식을 먼저 구해 서양 문명 부강의 요소되는 예수교를 받은 거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선은 동양에 처음 생기는 예수교 나라가 되리라며 속지 말라는 거죠. 일본 발전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날 거고 반드시 패망할 거다. 근데 조선 미약해 보이지만 그 미국도 조그맣게 출발했지 않냐. 먼저 정신이 깨어나야 되고 먼저 그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필요가 있고 내가 내 이웃과 내 동포와 내 민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공화주의적인 정신과 이타심이 먼저 싹 트여야 되고 먼저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양을 쌓아야 되고 그러한 것이 점진적으로 문화로 쌓여서 선진국의 길로 가는 주춧돌인 거지 일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근데 반대로 조선은 일본보다 더 첫 단추를 잘 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승만이 얼마나 반일주의자인지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료가 있는데 이승만이 뉴욕타임스 사설에 뭐라고 글 쓴 게 있냐면은 당시에는 친일파 미국의 선교사들과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레드라는 교수가 있는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삼는 게 정당하다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화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반박하는 기사까지 쓴 사람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못하다. 너네도 페리제도에 도착할 때만 하더라도 개판 아니었나 일본 비판하는 거고 그러면 일본이 잘 나가는 이유는 서구 문명을 먼저 도입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한국이 자신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허용을 해줬다면 한국이 일본이 이룩한 것을 당연히 이뤄냈을 것이다. 이게 어디 친일파고 어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까? 더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이승만의 친일 발언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승만의 고도의 대일투쟁 전략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다음에 서울이 신시내티,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도시랑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묘사를 하는 거지. 이승만의 친일 행적 또 재경이 있는데 1918년에 미국이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징집카드를 발급을 해가지고 다 각자 쓰라 했어요. 미국인이든 외국이든 간에.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18년에 여기에 국적을 재팬으로 표기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정신 못 차리고 모든 언론들이 이승만 독립운동했다고 쓰면서 국적을 재팬으로 썼네. 어이구 뭐 손가락질하고. 제가 그래서 제 돈을 들어가지고 ancestry.com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이때까지 미국에 출입국했었던 모든 외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자료 같은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승만리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로 재밌는 기록이 많은데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황현필이 제시하는 것처럼 1918년에 미국의 징집카드를 보면은 이승만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겹치고 국적이 재팬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언론들이 스탑을 해버려요. 1918년에 이승만이 재팬 와 친일파 막 죽어보라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언론도 시도 안 하는 시도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ancestry.com에 승만리 검색을 해보면 몇십 건에 이승만 대통령이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미국을 출입국을 했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 기록이 재팬으로 기록돼 있는데 1910년대부터 30년대 후반대까지 기록을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전부 다 코리아로 돼 있습니다. 국적이 전부 다 코리아로 돼 있다고. 1919년에 외국인 등록증 네이티브 오브 코리아 국적 코리아 돼 있죠. 이름 승만리. 1920년에 미국 하와이행 외국인 탑승객 명단 찾아보니까 이승만 국적 뭐라 돼 있어요? 코리아로 돼 있다. 하와이행 외국인 탑승객 1922년 여기도 승만리 국적 코리아로 돼 있어요. 그러면 24년에도 하와이로 가는 배 보니까 코리아로 돼 있습니다. 33년에 하와이로 가는 배 보면 이승만 코리아로 돼 있어요. 39년에 하와이로 가는 거 전부 다 코리아로 돼 있습니다. 39년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코리아로 돼 있어요. 황현필의 주장대로 이승만이 일본으로부터 정말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정말로 침입하면은 일관되게 일본이 국력이 세질수록 오히려 더 일본이라는 국적을 썼어야 되죠. 근데 왜 코리아로 했습니까?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코리아로 바득바득 우겨서 썼는데 왜 이후에 다 코리아로 쓴 자료가 있으니까 바득바득 썼는데 미국의 국방부에서 계속해서 뺀지를 놨을 경우도 있겠죠. 재팬으로 쓰세요. 코리아라는 나라 없으니까 지구상에.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18년에 재팬이라는 거 하나 써있다고 친일파고 뭐
저는 여기서 황현필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언론인들 다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 대통령의 행적을 그런 식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비판할 수 있냐고. 나 같은 일반인도 여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19년, 20년, 22년, 24년, 33년, 39년 전부 다 코리아로 배우셨다. 그러면은 이 정도 스펙 되는 분이 왜 미국의 국적을 안 가져갔을까? 이 질문을 해야지.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학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미국 국적을 거절했겠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요청했는데. 출입국 하는 것도 편하고 제네바 가가지고 한국의 독립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편한데, 배 타는 것도 편한데 왜 그랬겠냐고요. 왜 코리아라고 몇십 년간 썼겠냐고. 정체성이니까. 타협할 수 없는 정체성이니까. 상징적인 내가 이승만이 국적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도 민족의 정기가 흔들리고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릴까봐 그 고집을 안 꺾으신 겁니다. 이 박사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